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저희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일체형도 있고 나사형 임플란트 말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임플란트는 일체형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임플란트는 뼈 속에 들어가는 구조물, 픽스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구조물 자체를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임플란트 위에 중간 구조물인 지대주가 들어가고 그 위로 실제로 씹는 역할을 하는 크라운, 이 치아의 머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구조물이 통합된 전체가 이제 임플란트 결과물이 되겠는데요. 이 일체형 임플란트는 모든 게 하나는 아니고 임플란트와 중간 구조물이 하나로 연결된 게 그게 바로 일체형 임플란트입니다. 꼬리의 역할을 하는 뼛속으로 들어가는 임플란트와 중간 구조물을 하는 그 지대주가 한 몸이 되어서 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을 떠서 머리는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일체형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임플란트 심을 부위가 너무 좁은 경우, 뼈 이식을 통해서도 뼈의 폭을 넓힐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 앞니 임플란트 하나를 심어야 되는데 양 옆에 있는 다른 치아들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뼈 이식을 아무리 해도 그 양 옆에 있는 치아들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 옆에 있는 치아들을 그대로 두면서 그 좁은 공간 하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이런 일체형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만약에 일체형 임플란트가 아니면은 못 심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체형 임플란트로만 해야지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내루 릿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임플란트와 중간 구조물이 연결이 되기 위한 그런 안쪽에 내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면은 임플란트 자체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형 임플란트는 중간 구조물과 임플란트가 연결될 필요가 없이 하나로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부를 위한 공간이 필요가 없어서 임플란트의 두께가 얇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구성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건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앞니에서 보통 쓰이는 게 일체형 임플란트고 근데 앞니는 신미성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신미성에서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면은 치아에서 뿌리와 머리의 각도가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를 빼서 이렇게 자세히 본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치아를 빼서 보면은 치아가 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잘 보면 뿌리와 머리가 일정한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반듯하게 있어도 머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일체형 임플란트는 이 각도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일자로 그대로 심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일자로 그대로 심어놓고 거기서 위에서 본을 떠서 머리를 만들 때 이런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 구조물에서부터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충분한 각도를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 말은 신미성에서 일반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물론 일체형도 숙달된 이제 임플란트 전문 의사가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신미성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일반 임플란트보다는 신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임플란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했던 환자분인데 그분이 50대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앞니를 부딪히신 거예요. 앞니를 부딪혀가지고 외상에 의해서 앞니 하나를 발치하게 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 거의 한정돼서 이 일체형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들은 전혀 멀쩡한데 하나의 치아만 발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날 바로 임시치아까지 해드리고 했는데 아주 만족하셨던 경우고 그 상태로 임시치아 상태로 쓰시다가 한 두세 달 뒤에 이제 본을 떠서 오랫동안 쓸 세라믹 재질의 임플란트 머리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체형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좁을 때 양 옆에 있는 치아는 멀쩡한데 딱 하나만 망가졌을 때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치아만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치아도 잇몸이 같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뺄 때 그 옆에 있는 치아도 같이 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일체형이 아니라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어서 브릿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잇몸이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치아 하나만 딱 손상이 되는 경우가 또 많지 않다는 거죠. 어디 부딪히면은 딱 치아 하나만 손상이 되는 경우보다 그 옆에 있는 주변 치아까지 같이 손상이 돼서 같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일체형 임플란트를 사용할 기회는 사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필요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일체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장점과 단점, 뭐 여러 가지 어떨 때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뭐 서치를 해보시다가 일체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